어떻게든 심리적인 수사기법, 논리적인 압박을 써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경찰이 나를 불러서 피의자로 조사를 하게 될 때는요, 경찰은 이 단계에서는 아직 고소인 또는 피해자 쪽의 진술만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유죄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관이 내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발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질문을 비틀어서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호의적인 분위기로 내가 쉽게 네, 맞습니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서 결국 중요 질문에 대해서까지 부주의하게 긍정하는 대답을 하도록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위법한 유도신문이라기보다는 수사기법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가급적 피의자에 대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자백 없이도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스무스하게 기소로 가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심리적인 수사기법, 논리적인 압박을 써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유도신문이나 수사기법에는 어떤 게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조사 시작 전에 기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정된 조사 일정에 맞춰서 출석을 하시면요,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이렇게 막 분주하게 전화 받고 있거나 뭘 얘기하고 있거나 그럽니다. 그 상황에서 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저기 어디 빈 조사실이나 민원이 대기실 같은 곳에 가셔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5분, 10분 이렇게 잠깐이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건데 30분, 1시간 이렇게 길게 방치해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진짜 바쁘고 긴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 경우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게 더 많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데요, 변호인 없이 혼자 온 경우, 특히 이 사람이 조사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장시간 혼자 대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긴장이 점점 더해져 가고 혼자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수사기관의 의도에 끌려가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심리적 기법으로요, 수사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하면 분위기를 좋게 하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면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는 식으로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가면 호의적인 분위기로 인사하면서 커피도 타주고 안부도 묻고 조사 편하게 받으라고 하면서 긴장도 풀어준 척 하다가 막상 주요 혐의 인정 여부와 근접하는 질문에 대해서 피조사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사실대로 말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면 이제 분위기를 점점 험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포인트에서 수상한 질문에 긍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또 호의적인 분위기로 가고, 이게 반복되면 마음이 약한 분들은 점점 수상한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에서 수사관 2명이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한 역할, 나쁜 역할로요. 한 명은 분위기를 험악하게 해서 조지고, 그러고 나면 착한 역할 수사관이 살살 달리면서 자백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흔히 협상 기술 중에 배드캅, 굿캅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피의자 신문에 적용한 거죠.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별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마인드 세팅을 해야 돼요. 당연한 사실을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첫 번째, 내가 피조사자로 가는 이상 경찰서, 검찰청은 당연히 굉장히 불편한 자리다. 심리적으로 힘든 게 당연하다. 편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불편은 그냥 참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경찰관, 검사는 나에 대한 분위기가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내 편은 아니다. 수사관의 기분은 내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좋은 관계로 갈 생각도 하지 말자. 무조건 내가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한 객관적 진술만을 해야 한다 라는 당연한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동석하에 조사를 받는 겁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저런 강압적 수사기법을 사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 난이도가 확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감내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도 단단하게 먹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과 굳이 척을 질 필요는 없고 원활한 관계를 형성해야 좋은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호인이 선임됐거나 내가 여유가 있거나 할 때, 그럴 때 얘기지, 혼자 조사받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것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으실 겁니다. 오로지 내 입장을 굳건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신경 쓰시기에도 벅차실 거고요. 따라서 수사관의 기분을 너무 열심히 살피지는 마시고,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 수사관님 심기가 불편하실까 어떨까 하는 것도 너무 심하게 신경 쓰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실과는 달리 나에게 불리한 말만 잔뜩 진술하고 오게 되시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어떨까요? 수사기관은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묘한 심리기법을 쓰지는 않더라도 우리한테 혐의점에 대한 여러 질문을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하면서 우리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그걸 빌미로 우리 주장의 논리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수사기관이 응당해야 될 일이고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사전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과 사실관계들을 미리 잘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열람한 고소장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미리 실제 피의자 신문조사에 준하는 예상 질문들과 바람직한 답변을 쭉 뽑아보고요. 의뢰인과 함께 출석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 대비가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예 잘못된 방향의 대응을 하는 상황은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찰에서 사용하는 각종 수사기법,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 피해자의 자백을 끌어내려는 수사기관의 유도신문기법과 각종 수사기법,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